2023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는 가운데 뉴욕주가 새롭게 바꾸는 법안들을 발표했습니다. 겨울 눈폭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뉴욕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겨울 눈폭풍으로 전국에서 최소 57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뉴욕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슈퍼 대맥이 이어지며 의약품 품귀 현상 또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약품의 바가지 가격을 매기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 불이 닥친 겨울 눈폭풍으로 인해 항공 대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피해를 입은 여행객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 후에 귀국을 하지 않고 미루면 즉시 병역법 위반 죄가 성립되고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2023년 새해가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 뉴욕에서 어떤 법안들이 바꿀지 홍찬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부터 뉴욕주에서 새롭게 발효되는 법안으로 먼저 202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뉴욕시 외에 뉴욕주 최저임금법이 시행이 있습니다. 뉴욕주에 따르면 북부 뉴욕에서 12월 31일부터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시간당 70센트가 인상돼 13.2달러가 됩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지역의 경우 현재 14달러에서 시간당 15달러로 1달러 인상됩니다. 뉴욕주 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으로는 소매, 의료업 등으로 이번 인상안으로 약 100만 명의 뉴욕주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뉴욕주 유급가족 휴가제도 확대 방안입니다. 그간 뉴욕주법은 직계가족을 위해 최대 12주간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 자매가 아플 시 동일하게 유급가족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부터 생기는 또 다른 변화는 뉴욕주 유권자 등록 마감일 연장입니다. 2022년까지 뉴욕주 신규 유권자 등록 마감은 투표일 전 2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열흘로 더 짧게 단축하는 법안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돼 투표일에 임박해서도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더 많은 투표권 참여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월 21일부터는 전기차 권리법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뉴욕주 주택 소유자들은 자택에 EV 충전소를 자유롭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새해부터 뉴욕주에 위치한 공항 내에서는 모유 수유를 위한 공간이 의무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수유실은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난 다음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1월 11일부터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운전면허 시험 시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안전인식 강화 내용이 추가됩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주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따라서 재난지원법에 따른 주 정부 및 연방정부 자원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해지며 긴급구호 프로그램과 실업수당 등을 활용해 주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전자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뉴욕은 현재 미국 여러 지역을 강타한 폭설로 버팔로에서 최소 27명이 숨지고 다수 마을 수만 명의 주민이 정전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비상사태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을 강타한 사상 최악의 폭탄 사이클론으로 사망자가 미국 내 12개 주에서 최소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뉴욕 서부 버팔로에서만 30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해 1977년 눈폭풍 이후 45년 만에 최악의 폭설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버팔로에는 최대 180cm의 눈이 쌓였고 시속 70마일 이상의 강풍이 몰아쳤으며 수만 가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차량 안에 갇히거나 길거리에서 눈사태나 추운 날씨 등으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구급차와 소방차, 경찰차까지 시민들의 구조 요청을 받고 출동하는 길에 눈 속에 갇혀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요청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 재난당국은 폭설이 쏟아진 사흘간 500건에 가까운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피난처와 음식, 물 등 필요 자원 제공과 건물, 도로 손상 평가를 돕는 국가운영센터가 활성화되고 재난지원법에 따른 주정부와 연방정부 자원을 활용한 지원이 가능해지며 긴급 구호 프로그램과 실업수당 등을 활용해 주민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구조대원들조차 도움을 주기 힘들었던 최악의 상황에서 주민들은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온라인에 자신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올려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의 연락을 기다렸으며 한 식당은 이틀 동안 100여 명에게 쉴 곳을 제공했고 이웃 주민들과 상점주들이 다양한 물품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눈 속에 갇힌 한국인 관광객 9명을 집으로 불러들여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낸 치과 의사의 사연도 뉴욕타임즈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풍 사이클론으로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미 전역에서 수백만 명이 전기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됐으며 수천 평의 항공기가 결항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폭풍 사이클론은 이번 주 서서히 악화되면서 물러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미 전역에서 겨울 폭풍으로 최소 57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망자 중 절반이 뉴욕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뉴욕주 서부 이리 카운티를 중심으로 폭설이 내리면서 28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오늘도 2인치 이상의 눈이 예보돼 있어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뉴욕 지역 피해 소식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에 전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뉴욕주에서만 최소 28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뉴욕주 서부 이리 카운티의 사망 피해가 컸습니다. 폭설로 갑자기 눈이 쌓이면서 눈 속에 갇혀있던 사망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차 안에 갇혀버린 채 발견되지 못한 주민들, 눈을 치우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사망한 사람들 역시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마크 폴론카즈 이리 카운티장은 뉴욕주 서부에서 최대 43인치의 폭설이 내렸고 폭설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지 못했고 전원이 끊긴 지역도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26일에서 27일에도 약 8에서 12인치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은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구조대원들과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파견된 구급차와 제설 차량마저 눈 속에 갇히게 되면서 복구는 더욱 늦어졌습니다. 이날 오전엔 버려진 구급차 11대가 발견됐습니다. 폴론카즈 카운티장은 사람들이 차에 이틀 이상 갇혀 있었고 눈 속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인명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눈폭풍에 갇힌 차량은 500여 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 호콜 뉴욕 주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외출하기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며 연방정부에 비상사태 선언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나이아가라 카운티에선 눈이 보일러 연통을 막으면서 집에 있던 한 남성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버몬트 주에선 여성이 꺾인 나뭇가지에 맞아 숨졌습니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여성이 강에 빠졌다가 얼음에 갇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고 오하이오 주에선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미시시피 주에선 수도관이 날씨 영향에 파손돼 단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약 12개 주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의 원인은 차가운 북극 기류와 오대양호 인근의 습한 공기가 만나 만들어진 폭탄 사이클론입니다. 혹한의 난방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가스관이 얼어붙고 일부 사업장이 운영을 멈추면서 이를 천연가스 생산량은 최근 10년 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 독감,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 RSV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아동용 의약품에 바가지 가격을 매기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용 타이레놀과 아세타미노펜,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등 의약품이 온라인과 매장에서 소매가의 2배에서 3배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이런 정황을 목격할 경우 주 검찰 사무실에 제보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총장은 겨울 트리플데믹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와 아이들이 코로나19 등에 감염되고 있으며 부모들이 약물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며 급증한 아동용 의약품 수요를 이용하려는 판매자들을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동용 의약품 수요는 급증했지만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사재기와 바가지 장사까지 겹칠 경우 아동용 진통제와 해열제 가격 폭등세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주는 판매자들이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 복지의 필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양심적으로 과도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도 필요한 만큼만 어린이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불필요하게 사재기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패닉 바잉은 의약품 부족 사태를 초래할 뿐 아니라 판매자들도 불법적인 가격 폭리를 부추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가지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를 목격했을 때 소비자들은 목격한 날짜, 장소, 구체적 의약품, 가격 등과 함께 가능한 경우 영수증 사본과 제품 광고 등도 첨부해 주 검찰 사무실로 제보하면 됩니다. 웹사이트나 전화 제보도 가능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전역에 불어닥친 겨울 폭풍으로 항공 대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경우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난 오늘까지도 줄줄이 항공편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홍찬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항공 정보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26일 오후 4시 기준 국내선과 국제선을 합쳐 모두 3,6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3,183편이 취소됐습니다. 특히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이날 전체 운항 편수의 66%에 해당하는 2,687편을 무더기 취소해 여행객들의 발길이 묶이고 공항이 혼란에 빠지는 등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밥 조던 사우스웨스트 최고 경영자는 전날 저녁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겨울 폭풍은 우리의 전국 항공망에 걸쳐 전례가 없을 정도라며 운항을 정상화하기까지 며칠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웨스트의 결항 규모는 타 항공사에 비해 훨씬 두드러집니다. 26일 기준 유나이티드 항공이 5%, 제트블루 항공이 6%, 델타 항공이 9%, 알래스카 항공이 14%, 스피릿 항공이 17%의 항공 취소율을 각각 기록 중입니다. 저가 항공사의 선구자인 사우스웨스트가 유독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로는 악천후가 발생한 공항의 위치, 운항 노선 구성 및 운영상 문제가 겹치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사우스웨스트가 겨울 폭풍의 주요 발생 지역인 덴버와 시카고에 많은 노선을 운영하는 탓에 이미 연휴 시작 전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우스웨스트의 낙후된 승무원 배치 시스템 역시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충분한 대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인력 부족으로 취소된 항공편이 많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겨울 폭풍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항공 대란까지 이어지며 공항에 발길이 묶인 여행객들의 불평과 불만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 죄가 설립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룬 경우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상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4세였던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생활해왔으며 제1국민역에 편입된 18세부터는 당시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에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1년에서 2년씩 모두 4차례의 기간 연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구 병역법에 따르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 15일까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A씨는 2002년까지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다가 마지막 허가 기간인 2002년 12월 31일까지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은 2003년 2번에 걸쳐 A씨의 귀국 보증인에게 미귀국 통지서를 송부한 뒤 A씨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그 후 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법 체류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다 41세가 되는 2017년 4월에 한국에 입국했고 검찰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병역 의무자로서 국외 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반면 2심은 A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1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공소시효 정지 사유인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4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온 점, 병무청이 귀국 보증인들에게 미귀국 통지서를 송부한 점, A씨가 학업 중단 후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법 체류 상태로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을 초과할 때까지 미국에 거주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포함한 11월 1일에서 12월 24일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이 7.6%를 기록하며 마스터카드 전망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매출 항목별로는 의류와 외식이 각각 4.4%, 15.1% 증가한 반면 전자제품은 5.3% 줄었습니다. 온라인 소매 판매는 10.6% 증가했으며 이중 추수감사절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로 연결되는 지난달 닷새간의 쇼핑 대목인 사이버 5에는 아마존, 월마트 등이 늘어난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할인폭을 늘리면서 소매 매출이 약 11% 증가했습니다. 다만 올해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 8.5%보다는 낮았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XBB 변이에 감염된 비율은 18.3%로 전주에 비해 7.1%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CDC는 XBB 변이가 이번 주까지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 우세종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CDC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변이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XBB 변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BQ.1.1과 BQ.1 변이로 전체 사례의 6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에 비해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팬데믹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 수가 1억 21만 명, 누적 사망자 수가 108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영리 단체 총기폭력 아카이브 GBA는 올해 미국에서 17세 이하 미성년자 6,023명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치는 작년에 총격으로 사망한 미성년자 5,708명을 훌쩍 웃도는 것으로 GBA가 2014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 기록으로 8년 만에 사상자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올해 총에 맞아 숨진 미성년자는 총 1,629명입니다. 이 중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은 1,323명입니다. 워싱턴주 일부 변전소들이 크리스마스에 조직적인 공격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어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25일 새벽 타코마 퍼블릭 유틸리티스의 변전소 2곳과 퓨젯 사운드 에너지의 변전소 등 3곳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모든 변전소에 침입이 이루어졌으며 변전소 장비의 일부가 파손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14,000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어 카운티에서는 변전소 2곳이 총격을 받아 가동을 멈추면서 지역 내 4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